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등을 주도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향해서 성정체성 문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군 개혁하고 성정체성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인신공격성 발언인데. 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질에 벗어난 얘기고. 네.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네. 지금 제3의 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건 인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 지적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건 교양 수준의 문제다. 네. 예,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교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를 제기했을까? 혹시 뭐 다른 뭐 계산이 깔려 있는 이런 분석의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의 문제죠. 예. 예. 그래요? 강훈식 의원님이 지금 지그시 웃고 계시는데 왜? 저는 이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두껍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문제는 달을 봐라 이랬더니 넌 왜 이렇게 손가락이 두껍니?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네. 사실은 한국당이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 이 물타기 패턴. 제가 오면서 이 물타기 패턴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제 나름대로. 오, 그래요? 네. 예. 일단 첫 번째 뭐가 발생이 딱 되면 누가 그랬는지 밝혀라. 그리고 어디서 자료를 찾았는지 말해라.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말을 만약에 발표를 하면 청와대가 배후 조정한 거다. 딱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두 번째는 네. 문서 공개 법적 문제 따지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꼭 나오는 단어들이 중대한 위법행위다.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네.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이랬었어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공개한 너는 이런 사람이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꼭 나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성 전체성으로 이야기했죠. 이게 사실은 원세훈 수사했던 최동훈 검찰총장도 이거 한번 당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 하셨어요. 김성태 대표가.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무사령관 이랬다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때 또 더 재밌는 건 당내 반응입니다. 뭐라고 나오는? 괜찮다.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방금 우리 정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네. 이렇게 지적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예. 야, 이건 문제가 있다. 또 당내에 소장파들이 있다면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거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을 호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김병준 대표께서 소신 발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당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레파토리를 이제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돈 의원께서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을 인용을 해서 교양 수준의 문제라고 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교양과 소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이제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랑 부딪히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일종의 이제 퉁치기? 네. 근데 이제 아까 본질 문제를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군인권센터가 사실 민간 단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군 자료가 자꾸 오고 가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제가 봐도 수상하긴 해요. 어떤 점에서 수상하다고 보세요? 아니, 무슨 어떻게 해서 자료를 입수하죠? 군 자료 입수하기가 국회의원도 쉽지 않거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엊그저께 기무사랜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 인터뷰를 해서 자료 그러니까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윤광웅 당시 장관과의 어떤 통화를 감청을 했다.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안에서 제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제보를 했다. 기무사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기무사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관계가 안 좋은데 혹시 송영무 국방장관 측에서 제공을 하셨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거든요. 대놓고 아니고. 지난번 개헌 문구는 어떻게 입수했죠? 기무사 내부 제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임태훈 소장하고 통화했어요. 이것 때문에 통화도 하고 사실은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거 문건 관련해서 두 건의 문건 최근에 공개된 두 건의 문건 관련해서는 공개 당일 국방위에서 요구를 하고 합참이 원래 이게 비문이었대요. 과거에. 이게 비문이냐 평문이냐 보안 문건이냐. 비문이라는 게 비밀문서. 비밀문서. 비밀문서냐 아니냐 이게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원래는 비밀문서였답니다. 그런데 그날 7시에 이걸 풀었답니다. 평문으로. 그래서 풀어갖고 온 건데 아까 백승조 의원은 비밀문서인 거를
기반으로 이걸 고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군사비밀 거고요. 2급이라고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은 거기서 푸는 다음에 받았다라는 게 이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고요.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본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윤일병 사건이라든지 또 네. 장군들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군사기밀에 대해서 많이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많이 했다. 네. 근데 마치 이 정부와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네. 그것들의 대다수가 내부 제보자에서 온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발한다면 고발해도 좋은데 김성태 대표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인권 문제를 떠나든지 본인이 정치 생명을 정리하든지 해달라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이 문제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 드러나겠죠. 근데 네. 차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군인 이제 성 정체성하고 군 개혁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군인이 국방장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국방장관은 다 민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국방장관들은 다 문관들이 했어요. 아니, 문관이 그러니까 한 적이 없어요. 군의 시민 통제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국방장관 하면 네. 군을 위한 군대가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민을 위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네. 민간인을 미국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법으로 정해서 민간인이 하고 심지어는 여성이 국방장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일본만 해도 여성이 국방장관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성이나 정체성 있는 사람은 군개혁 얘기할 수 없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자 그러면 그 고의적인 면탈이 아니라. 신체상의 문제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얘기는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경제 살리자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무 또 일방적으로 얘기가 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 기무사의 이 개헌 문건의 성격이 뭐냐.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유출경, 만약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냥 일각에서 주장할 때 예비경이라고 한다면 유출경이 이전에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네. 키웠던 사람들이 맞을 거고. 이게 명백히 불법적인 어떤 개헌 모의였다고 한다면 유출경위를 떠나서 어찌 본다면 그 자체가 또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본질이죠. 본질이 그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본질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잠깐 제가 사전에 인터뷰 라디오 보면서 들었는데요. 네. 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통진단 해상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통진단 해상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내란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란 모의가 아니라는 건지, 내란 모의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아니라는 건지, 네. 또 내란 모의라면 그 정부에서 이게 특히나 친위 쿠데타였다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다라는 일부의 시각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이 논의가 처음 됐을 때 정도원 의원하고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 이 문제를 굳이 왜 디펜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에 명백하게 밝혀서 네. 기무사의 이런 문제점들을 개혁해내자. 이렇게 같이 치고 나와야 될 문제인데 네. 너무 스탠스를 기무사의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서 계세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정도원 의원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관성이죠, 뭐. 관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식하는 건데. 예. 지지층이 되게 지금 축소됐잖아요. 네. 근데 그 축소된 지지층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하면은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지지층에만 작은 지지층에만 지금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송영무 장관의 그간의 어떤 언행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부적절하죠.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예. 더군다나 이제 온 국민이 보는 데서 하극상을 연출했잖아요. 네. 그 권위가 실추된 거고 그분이 더 이상 이제 이 국방을 이끌기에는 지금 이제 이 시기를 지났다. 그러면 개각 때 경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온 걸로 기사가 나오던데. 네. 뭐 지금 일부러 흘리는 건지 몰라도. 네. 지금 개각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런 정도 나오면 의견이 생기죠. 지금은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아마 이런 보도는 좀 일부의 의견일 겁니다. 네. 전체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장관의
진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렇죠. 네. 지금 청와대에서 일부에선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각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송영무 장관의 그간의 그 언행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집권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솔직히.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방부가 많이 이야기에 올라내렸어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린 장관 중에서 그런 문제에선 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개헌 문건에 대해서 국방장관도 뭔가 석연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마당까지 됐는데 경질이 거의 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비대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준 비대위원, 그, 강훈식 의원이 한때 같은 당 소속이었던, 그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으로 갔던 분은 스스로 이제 물러났고요. 자, 오늘부터는 민생 현장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야권이나 이제 또 일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쇼통한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더군다나 요새 박원순 시장 이제 옥탑방 체험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쇼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쇼통 이야기가 다시 되돌아오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이 무더위에 끝까지 얼마나 그렇네. 예.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쇼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하고 민생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망신당하지 않겠다라는 행보예요. 아, 그래요? 민생 현장 가갖고 정말 쓴소리 듣고 야당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로서 잘한다 이야기 들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공개적으로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쇼통이라는 지적에 대한 것을 피하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지금 한국당의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아닌 정말 민생의 현장 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 말씀하신가? 과거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뭐 충북 수해 지역인 것 같다가 장화 신겨드리는 장면. 그다음에 감자밭 가서 또 이제 그때 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비공개로 한다?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뭐 그 김병준 위원장이 그거보다 좀 상태가 좀 더 낫겠죠. 그 홍준표 대표보다는 좀 나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쓴소리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가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또 그걸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조정하면 조정한다고 쟁점이 될 거고 조정 안 하고 있는 대로 날 것의 민심을 들으면 정말 쓴소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조용조용히 만나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또는 좋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조용조용히 하겠습니까? 망신도 당하고 혼도 나고 그 모습으로 와서 개혁을 하는 게 더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강훈식 의원 얘기는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저는 진정성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렇게 그래도 고생해서 왔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거 두려워서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게 김병준 위원장이 계속 국가주의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돈 의원님 맞는 지적이라고 보세요? 맞는 지적이라고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논쟁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원래 진보는 정부를 중시하고 보수는 이제 시장을 중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다 하는 의미에서 국가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분이 그 책까지 썼어요. 그런 관련돼서.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는 거죠.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본인의 이제 정책적 소신이나 이론적 소신이라고 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 그 예로 든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자판기, 커피 자판기를 금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먹방을 규제한다는 거. 이거를 국가주의로 어떤 공격하는 예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 고민들을 안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도 없고 근데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은 국가가 오히려 그거는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이 정도는 그냥 민간에 맡기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국가가 나서느냐. 그러니까 국가주의다 이런 건데.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진정한 보수의 입장이에요. 그래요? 예, 건전한 겁니다. 자, 그럼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논쟁과 쟁점으로 하는 게 정말로 건강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거긴 정책 논쟁. 예, 이거 어떤 면은 그러면 우리가 자유주의로 갈 거냐, 국가주의로 갈 거냐, 그게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느냐, 네. 자판기가 그러냐 안 그러냐 이런 쟁점들과 논쟁으로 가는 건 그나마도 건강한 노선의 문제고 이 노선의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지 말고 토론해야 되는 거리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들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말씀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막말 논쟁이 아니라 정책 논쟁으로 간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봉화마을 방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훈식 의원님은?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진심 어리게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도 이렇게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실제로 봉화마을에 어떨 때는 한국당 의원님들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하는 것들은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특별히 고 노무현 그 대통령만 그 참배한 게 아니라 전직 그 대통령들은 모두 참배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다시 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그 지금 민주당에 박정희, 이승만 묘역 참배를 안 했던 사례. 이게 또 이야기는 비교가 되는 어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주당도 했었죠. 그걸 항시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참배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도 할 때도 있고, 또 한국당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본질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가 원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풍토는 갖춰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이게 우리가 옹졸한 정치만 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 길들여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은 국회의원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 왔는데 연설하는데 이제 나중에 안 일어났어요. 가시는데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우연히 안 일어났어요. 네,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 와서 연설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안 일어났더라고요.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년 전 일을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명박 노무현 개인이 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온 겁니다. 그럼 예의를 표해야죠. 기본 그리고 예우의 김병준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묘소를 갔잖아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옹졸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 두 분은 뭐 의견 통일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주제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폭염 수준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데. 근데 뜨거워지는데 그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게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진 탈당을 그 권유하는 요지 어떤 발언이 시작이 되면서 좀 이게 기폭제가 되지 않았던가 싶은데 같은 당 소속인 강훈식 의원님은 김진표 후보의 이런 그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초선 의원한테 당대표 나가시는 분들의 발언 적절성 여부를 묻고. 방송에 출연하시면 이 정도로 각오하셨어야지.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죠. 네. 뭐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딱 그 컷오프를 통과하자마자 첫 번째 일성으로 김진표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최재성 후보도 나를 돕기로 했다. 바로 몇 시간 있다 최재성 후보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성 정도와 세 번째 일성 정도가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를 보면 지난번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경선에 전해철 후보와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 해경궁 김씨와 관련돼 있는 공격들이라든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공격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향성으로 보면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연장선상의 두 번째 행보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많은 언론이 분석했던 이른바 친문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라는 해석에 동의하신다는 저는 말씀이세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의 행보가 네. 추재성 의원도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또 부정했었어요. 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문제지만 이게 사실 집안 문제의 싸움이라서 네. 또 밖에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말하는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공격들이 서로 있는 것을 또 반대로 견뎌내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여쭤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정돈 의원님 좀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도지사를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하죠. 근데 그래. 그거하고 별개로 너무 솔직하셔. 김진표 지사 이분의 태도는 정정당당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친문하고 좀 거리가 먼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문표를 노리고 이제 무림의 그 무공으로 치면 암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사람 안 뽑겠어요. 예. 정정당당하지가 않죠. 그래요? 예, 자기의 그 정책과 능력으로 대결해야지 그렇게 암수를 쓰는 거. 또 암수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세력을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또 그 방식이 옳고 그른 건 이제 당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네네. 이제 기본적인 게 똑같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되자마자 이인영 후보도 나를 지지한다. 뭐 근데 또 이인영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떨어진 사람들 또는 출마하지 않은 세력들에 대해서 포섭하는 방식인데 예. 아마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포섭하는 게 옳으냐 이거는 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김진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좀 약간 돌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소 고발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사법적 문제로 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김진표 후보는 이거를 정치 문제화한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면 왜 원수미 의원은 문제 안 삼고 김경수 의원은 문제 안 삼죠?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가. 예. 그래요. 뭐 기준이 뭐 불명확하고 잣대같이 이미 지 맘대로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 무죄 추정 원칙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 지켜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정돈 의원님은 이게 이제 그 당 소속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 이야기하고 할 필요 없이 사법적 문제를 국한해서 일단 사법적 결론을 좀 일단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으로. 그래야죠. 또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지사까지 됐는데. 네. 이거는 당내에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그 도민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죠. 강훈식 의원님은. 뭐 객관적으로야 사법 처리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보자. 이거는 사실은 송영길 후보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했죠.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객관적인 시각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간의 이해관계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한 번만 그럼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사법적 문제를 국한한다면 사법적 판단은 결국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도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부지 하세월인 거죠. 3심까지 간다면.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심에서 결과가 일정하게 나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진실규명이 먼저 돼야지 이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실규명 없이 정치적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 정도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추정 원칙 이렇게까지 거론하는 게 그런 거라고 좀 보는데 아마도 1심이 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심각할 1심 거다.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 문제화 될 수밖에 없을 그럼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과정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누가 되겠습니다라는 질문은 안 드릴게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자 김진표 후보는 경제, 송영길 후보는 세대 교체, 이해찬 후보는 20년 전과 그 직권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 캐릭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돈 의원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기 캐릭터를 이제 계속 구축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는 경제라고 하는 캐릭터, 송영길 후보는 젊다는 캐릭터, 그다음에 이해찬 후보는 20년 집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전략통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별로 먹히지는 않고요. 결국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청와대는 중립 아닙니까? 중립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래도 제일 문재인 대통령에 맞춰서 판단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일단 함구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일체 말이 없어야 된다. 오해를 살 여지는 조금이라도 좀 주지 마라.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고 당연한 거겠죠. 네. 예,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거고. 보통 이제 이런 당내 선거를 하면 네. FGI를 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세대 교체 해야지만 도드라지는 거죠, 본인의 입장이. 네네네. 그리고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는 경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진영의 오래된 소위 말하는 거목 같은 분인데 20년 집권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컷오프는 강한 사람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사람이 강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분들이 지금 장점을 거론해서 선거를 하지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건 이 약점을 어떻게 이분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가 중요한 캠페인이에요. 지금 강훈식 의원께서 이제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음 주 주제를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후보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다음 주 주제 중에 하나로 삼겠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다 아닌 것 같아요. 세 분 다. 아, 그런가요? 세 분 다 기회예요. 얘기 들어보면 다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나가려고 싶은데. 자, 이렇게 직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3일 이사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귀담아 들을 문자인 것 같은데 저희는 에어컨 살 돈이 없어요. 완전 서민을 위해서 동사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더위 대피소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되지 않았던가 싶은데 같은 당 소속인 강훈식 의원님은 김진표 후보의 이런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초선 의원한테 당대표 나가시는 분들의 발언 적절성 여부를 묻고. 방송에 출연하시면 이 정도로 각오하셨어야지. 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딱 컷오프를 통과하자마자 첫 번째 일성으로 김진표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최재성 후보도 나를 돕기로 했다. 바로 몇 시간 있다 최재성 후보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성 정도와 세 번째 일성 정도가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를 보면 지난번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경선에 전해철 후보와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소위 말하는 해경궁 김씨와 관련돼 있는 공격들이라든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공격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경향성으로 보면 전해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의 연장선상의 두 번째 행보였다. 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많은 언론이 분석했던 이른바 친문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라는 해석에 동의하신다는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의 행보가 최재성 의원도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또 부정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문제지만 이게 사실 집안 문제의 싸움이라서 또 밖에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말해야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공격들이 서로 있는 것을 또 반대로 견뎌내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지금 여쭤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정도원 의원님 좀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도지사를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하죠. 근데 그거가 별개로 너무 솔직하셔. 김진표 지사의 이분의 태도는 정정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친문하고 좀 거리가 먼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친문표를 노리고 이제 무림의 무공으로 치면 암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 사람 안 뽑겠어요. 정정당당하지가 않죠. 그래요? 자기의 정책과 능력으로 대결해야지 그렇게 암수를 쓰는 게. 또 암수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세력을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또
그 방식이 옳고 그른 건 이제 당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네네. 이제 기본적인 게 똑같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되자마자 이인영 후보도 나를 지지한다. 뭐 근데 또 이인영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서로 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떨어진 사람들 또는 출마하지 않은 세력들에 대해서 포섭하는 방식인데 예. 아마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포섭하는 게 옳으냐 이거는 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김진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아마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좀 약간 돌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소 고발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사법적 문제로 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김진표 후보는 이거를 정치 문제화한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면 왜 원수미 의원은 문제 안 삼고 김경수 의원은 문제 안 삼죠?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가? 예. 그래요. 뭐 기준이 뭐 불명확하고 잣대가 이미 지 맘대로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 무죄 추정 원칙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 지켜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정돈 의원님은 이게 이제 그 당 소속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 이야기하고 할 필요 없이 사법적 문제를 국한해서 일단 사법적 결론을 좀 일단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으로. 그래야죠. 또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지사까지 됐는데. 네. 이거는 당내에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그 도민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죠. 강훈식 의원님은 뭐 객관적으로야 사법 처리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보자. 이거는 사실은 송영길 후보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했죠.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객관적인 시각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간의 이해관계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한 번만 그럼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사법적 문제를 국한한다면 사법적 판단은 결국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도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부지하요? 네. 그 권위가 실추된 거고 그분이 더 이상 이제 이 국방을 이끌기에는 지금 이제 시기를 지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각대 경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온 걸로 기사가 나오던데. 네. 뭐 지금 일부러 흘리는 건지 몰라도. 네. 지금 개각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이런 정도 나오면 의견이 생기죠. 지금은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아마 이런 보도는 좀 일부의 의견일 겁니다. 네. 전체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장관의 진퇴 문제는 대통령의 고난인데 그렇죠. 네. 지금 청와대에서 일부에선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각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송영무 장관의 그간의 그 언행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집권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솔직히.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국방부가 많이 이야기에 올라내렸어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린 장관 중에서 그런 문제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개헌 문건에 대해서 국방장관도 뭔가 석연치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마당까지 됐는데 경질이 거의 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비대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준 비대위원, 그 강훈식 의원이 한때 같은 당 소속이었던, 그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으로 갔던 분은 스스로 이제 물러났고요. 자, 오늘부터는 민생 현장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야권이나 이제 또 일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예. 뭐 쇼통한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더군다나 요새 박원순 시장 이제 옥탑방 예. 체험에 대해서도 예. 이제 말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쇼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쇼통 이야기가 다시 되돌아오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이 무더위에 끝까지 얼마나 그렇네. 예.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쇼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하고 민생 현장을 비공개로 방문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망신당하지 않겠다라는 행보예요. 아, 그래요? 그럼 민생 현장과 갖고 정말 쓴소리 듣고 야당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로서 네. 잘한다 이야기 들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가 공개적으로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쇼통이라는 지적에 대한 것을 피하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네. 반대로 지금 한국당의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아닌 정말 민생의 현장 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그 말씀하신가? 과거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뭐 충북 그 수해 지역인 것 같다가 장화 신겨드리는 네. 장면. 그다음에 감자밭 가서 또 이제 그때 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비공개한다.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뭐 그 김병준 위원장이 그거보다 좀 상태가 좀 더 낫겠죠. 그 홍준표 네. 대표보다는 좀 나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쓴소리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가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또 그걸 반영시켜야 되는데 네. 그걸 사전에 조정하면 조정한다고 쟁점이 될 거고 조정 안 하고 있는 대로 날 것의 민심을 들으면 정말 쓴소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 어떻게 조용조용히 만나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또는 좋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조용조용히 하겠습니까? 망신도 당하고 혼도 나고 그 모습으로 와서 개혁을 하는 게 더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식 의원 얘기는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저는 진정성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렇게 그래도 고생해서 왔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거 두려워서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게 김병준 위원장이 계속 국가주의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합참이 원래 이게 비문이었대요. 과거에 이게 비문이냐 평문이냐. 그러니까 보안 문건이냐. 비문이라는 게 비밀문서. 예, 비밀문서. 비밀문서냐 아니냐 이게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원래는 비밀문서였답니다. 네. 그런데 그날 7시에 이걸 풀었답니다. 평문으로. 그래서 풀어갖고 온 건데 아까 백승주 의원은 비밀문서인 거를 기반으로 이걸 고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군사비밀 2급이라고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은 거기서 푸는 다음에 받았다라는 게 이 임태훈 소장의 이야기고요.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본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윤일병 사건이라든지 또 네. 장군들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군사기밀에 대해서 많이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많이 했다. 네. 근데 마치 이 정부와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네. 그것들의 대다수가 내부 제보자에서 온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발한다면 고발해도 좋은데 김성태 대표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인권 문제를 떠나든지 본인이 정치 생명을 정리하든지 해달라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이 문제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 드러나겠죠. 근데 네. 차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군인 이제 성 정체성하고 군 개혁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군인이 국방장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국방장관은 다 민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도 국방장관들은 다 문관들이 했어요. 아니, 무관이 한 적이 없어요. 군의 시민 통제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국방장관 하면 네. 군을 위한 군대가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민을 위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네. 민간인을 미국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법으로 정해서 민간인이 하고 심지어는 여성이 국방장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일본만 해도 여성이 국방장관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성이나 정체성 있는 사람은 군개혁 얘기할 수 없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자 그러면 그 고의적인 면탈이 아니라. 신체상의 문제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얘기는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경제 살리자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무 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 기무사의 이 개헌 문건의 성격이 뭐냐.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유출경 만약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냥 일각에서 주장할 때 예비경이라고 한다면 유출경이 이전에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키웠던 사람들이 저게 맞을 거고. 이게 명백히 불법적인 어떤 개헌 모의였다고 한다면 유출경위를 떠나서 어찌 본다면 그 자체가 또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본질이죠. 본질이 그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본질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잠깐 제가 사전에 인터뷰 라디오 오면서 들었는데요. 네. 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통진당 해상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통진당 해상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내란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란 모의가 아니라는 건지, 내란 모의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아니라는 건지, 네. 또 내란 모의라면 그 정부에서 이게 특히나 친위 쿠데타였다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다라는 일부의 시각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이 논의가 처음 됐을 때 정선원하고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 이 문제를 굳이 왜 디펜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에 명백하게 밝혀서 네. 기무사의 이런 문제점들을 개혁해내자 이렇게 같이 치고 나와야 될 문제인데 네. 너무 스탠스를 기무사의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서 계세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정돈 의원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관성이죠, 뭐. 관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식하는 건데. 예. 지지층이 지금 되게 지금 축소됐잖아요. 네. 근데 그 축소된 지지층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하면은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지지층에만 그 작은 지지층에만 지금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은 그 송영무 장관의 그간의 어떤 그 언행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부적절하죠.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예. 더군다나 이제 온 국민이 보는 데서 하극상을 연출했잖아요. 정돈 의원님. 예. 맞는 지적이라고 보세요? 맞는 지적이라고 저는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논쟁은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진보는 정부를 중시하고 네. 보수는 이제 시장을 중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나치다 하는 의미에서 국가주의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분이 그 책까지 썼어요. 그런 관련돼서.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는 아니, 거죠.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본인의 이제 정책적 소신이나 이론적 소신이라고 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 그 예로 든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자판기, 커피 자판기를 금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먹방을 규제한다는 거. 이거를 국가주의로 어떤 공격하는 예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에 대해서 네. 너무 고민들을 안 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도 없고. 근데 네.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은 국가가 오히려 그거는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이 정도는 그냥 민간에 맡기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국가가 나서느냐. 그러니까 국가주의다 이런 건데.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진정한 보수의 입장이에요. 그래요? 예, 건전한 겁니다. 자, 그럼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논쟁과 쟁점으로 하는 게 정말로 건강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거긴 정책 논쟁이죠. 예, 이거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주의로 갈 거냐, 국가주의로 갈 거냐, 그게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느냐, 네. 자판기가 그러냐 안 그러냐 이런 쟁점들과 논쟁으로 가는 건 그나마도 건강한 노선의 문제고 이 노선의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지 말고 토론해야 되는 거리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들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말씀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막말 논쟁이 아니라 정책 논쟁으로 간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봉화마을 방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훈식 의원님은?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진심 어리게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도 이렇게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네. 실제로 봉화마을에 어떨 때는 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하는 것들은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특별히 고 노무현 그 대통령만 그 참배한 게 아니라 전직 그 대통령들은 모두 참배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다시 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그 지금 민주당에 박정희, 이승만 묘역 참배를 안 했던 사례. 이게 또 이야기는 비교가 되는 어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주당도 했었죠. 그걸 항시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참배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도 할 때도 있고, 또 한국당도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본질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가 원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풍토는 갖춰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리지 않고. 이게 우리가 옹졸한 정치만 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 길들여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은 국회의원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 왔는데 연설하는데 이제 나중에 안 일어났어요.
가시는데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우연히 안 일어났어요. 네,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 와서 연설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안 일어났더라고요.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년 전 일을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명박 노무현 개인이 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온 겁니다. 그럼 예의를 표해야죠. 기본 그리고 예우의 김병준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묘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옹졸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 두 분은 뭐 의견 통일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주제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폭염 수준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데, 근데 뜨거워지는데 그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게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진 탈당을 그 권유하는 요지의 어떤 발언이 시작이 되면서 좀 이게 기폭제가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등을 주도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향해서 성정체성 문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군 개혁하고 성정체성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인신공격성 발언인데, 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질에 벗어난 얘기고, 네.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네. 지금 제3의 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건 인권 문제거든요. 네. 그 저는 하태경 의원 지적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건 교양 수준의 문제다. 네. 예,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교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를 제기했을까? 혹시 뭐 다른 뭐 계산이 깔려 있는 이런 분석의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의 문제죠. 예. 그래요? 강훈식 의원님이 지금 지그시 웃고 계시는데 왜? 저는 이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두껍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문제는 달을 봐라 이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손가락이 두껍니?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네. 사실은 한국당이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 이 물타기 패턴. 제가 오면서 이 물타기 패턴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제 나름대로. 오, 그래요? 네. 예, 일단 첫 번째 뭐가 발생이 딱 되면 누가 그랬는지 밝혀라. 그리고 어디서 자료를 찾았는지 말해라.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말을 만약에 발표를 하면 청와대가 배후 조정한 거다. 딱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두 번째는 네. 문서 공개 법적 문제 따지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꼭 나오는 단어들이 중대한 위법행위다.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네.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이랬었어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공개한 너는 이런 사람이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꼭 나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성 전체성으로 이야기했죠. 이게 사실은 원세훈 수사했던 최동훈 검찰총장도 이거 한번 당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예. 오늘 기자회견 하셨어요. 김성태 대표가.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무사령관 이랬다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때 또 더 재밌는 건 당내 반응입니다. 뭐라고 나오는 괜찮다.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방금 우리 정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네. 이렇게 지적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예. 야, 이건 문제가 있다. 또 당내에 소장파들이 있다면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거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을 호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김병준 대표께서 소신 발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당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레파토리를 이제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돈 의원께서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을 인용을 해서 교양 수준의 문제라고 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교양과 소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이제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랑 부딪히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일종의 퉁치기? 네. 근데 이제 아까 본질 문제를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군인권센터가 사실 민간 단체거든요. 여기서 군 자료가 자꾸 오고 가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제가 봐도 수상하긴 해요. 어떤 점에서 수상하다고 보세요? 아니, 무슨 어떻게 해서 자료를 입수하죠? 군 자료 입수하기가 국회의원도 쉽지 않거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엊그저께 기무사랜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 인터뷰를 해서 자료 그러니까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윤광호 당시 장관과의 어떤 통화를 감청을 했다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안에서 제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제보를 했다. 기무사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기무사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의 관계가 안 좋은데 혹시 송영무 국방장관 측에서 제공을 하셨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거든요. 대놓고 아니고. 지난번 개헌 문구는 어떻게 입수했죠? 기무사 내부 제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네. 임태원 소장하고 통화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 예. 통화도 하고 예. 사실은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네. 그거 문건 관련해서 두 건의 문건 최근에 공개된 네. 두 건의 문건 관련해서는 공개 당일 국방위에서 요구를 하고